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 분위기에서 갑자기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참 난감하긴 한데요. 예. 자, 다시 경고합니다. 마이크 잡은 분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준석 위원님은 늘 이런 일을 겪습니다. 네. 예, 질문하십시오. 예, 후보자님 오늘 고생 많으신데 저도 지금 이 기다렸다가 이제 첫 질입니다 오늘. 참 난감하긴 한데 사실 KBS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고 젊은 층 유입시키는 전략에 대해 가지고 사실 지켜보면은 무슨 전략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 너무 산발적으로 다 흩어놓은 것 같고 킬러 콘텐츠가 뜨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확충해야 될지 고민해 보신 바 있습니까? 네, 위원님 정말 지적대로 저희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통합시켜서 내년부터는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각 사마다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MB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타사 영상도 적극적으로 뭐 매입하든지 아니면 가져오든지 해가지고 주석이나 이런 편집을 해가지고 MBC 유튜브 채널이 파급력이 좀 있으니까 많이 띄우고 거기에 광고 수익을 얻는 전략 같은 거 하고 있고 KBS는 그런 어떤 추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면을 아무래도 제일 공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적극적인 전략할 생각이 좀 있습니까 그거를? 네, 상업적인 부분 활동을 하기에는 저희가 제약이 많고요.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영성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보다는 더 자유롭게 디지털 콘텐츠는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전략 같은 걸 좀 여쭤볼 텐데요. 지금 그 박민 사장 들어오신 다음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아침 라디오 진행자 교체를 단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박민 사장님께 똑같이 여쭤봤던 게 이게 내부 진행자나 외부 진행자냐는 항상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송사나 이 뭐 야구팀에 비교하자면 윈나우 바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리빌딩을 해가지고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KBS 간판 아침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고성국 박사는 뭐 그분을 키우겠다는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분은 바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셔온 분인데 그냥 편하게 한번 그 성과가 좀 잘 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진행자의 그 실력이라든지 네.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뭐 그 상황에 새로운 인사권을 행사할 상황이 혹시 나온다면은 아까 말한 두 전략 인기 진행자를 영입하는 것과 내부에서 인력을 키우는 거 어떤 걸 선호하시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침 만약에 시사 라디오 거긴 경쟁이 치열한 곳 아닙니까? 근데 네. 어떤 전략이실지. 저는 가급적 내부 인력을 키워서 공영방송인이 공영방송에서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KBS의 시사나 아니면 이런 보도에서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시겠다는 의지로 봐도 될까요?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MC 선정 같은 거는 제작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박민 사장 오시고 아까 아침 라디오와 더불어 가지고 저녁 시간대에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네. 그 프로그램이 갑자기 일순간에 별다른 해명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때 뭐 정치 편향성 논란 같은 게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시청률 잘 나오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사라졌다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설명 과정이 없이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정권의 개입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 변화가 있고 이럴 때 시청자들에게 성실하게 알리실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십니까? 네,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뭐 새로 당연히 사장 취임하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 개편도 많이 하고 하시게 될 텐데 설명이 꼭 필요하다 그런 거 강조 드리는 게 그 안에 보면은 정말 저도 그 출연하던 프로그램에 알지만은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PD나 작가나 이런 사람들 하루아침에 진짜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누구도 시청자도 거기에 있는 PD 작가도 설명을 듣지 못했고 진행자도 설명 듣지 못했고 뭐 이런 상황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네,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어제 제가 간략하게 국제뉴스 관련해가지고 짚고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저는 사실 미국 대선 관련한 분위기를 우리 국내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행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향적이었다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뭐 지금 안 계시지만 최영두 의원님은 저희가 그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방미단으로 갔다 오면서 이거 굉장히 박빙승부일 것 같고 그리고 일견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할 것 같다는 분위기까지도 지금 감지했었는데 국내 언론 내에 오면은 분위기가 완전 반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KBS가 그래 특파원을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KBS도 보도를 제가 어제 짚어보니까 전혀 그런 특화된 보도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타 외국 방송에 있는 것들 그냥 받아 쓰는 정도인데 이번 대선의 특징을 보면 미국 대선에서 미국 언론마저도 편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앞으로 KBS가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 이런데 앞으로 이런 미국 대선이나 이런 것들 물론 4년 뒤에 있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한국에서 KBS가 특별 취재팀이라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네,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선거 방송 예측 전망 이 결과와 상당히 달랐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다음 대선 미국 대선이건 한국 대선이건 선거 방송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언론 노조 얘기가 오늘 계속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MBC 관련해서 이제 방문진에도 항상 물어보고 하는 게 그때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제가 이진숙 위원장에게 그러니까 MBC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시길래 그러면 지금 언론 노조원이 MBC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그 정상화라는 것이 80%를 배제하고 그러면은 20%만으로 보직을 꾸리겠다는 의지냐? 그게 MBC를 잘하는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정상화이냐를 물었는데 사실 가타부타 답을 애매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박정동 후보자 입장에서는 KBS 내에 만약에 그런 언론 노조와 그리고 다른 노조와의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한다 보십니까? 노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분쟁 없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실력주의 원칙이라든지 어떤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사에서는 그런 거 어떻게 측정합니까? 능력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겠지만 오래 일해본 그 동료나 그 상사 그리고 또 이 상사를 평가하는 이제 하향 평가, 상향 평가를 통해서 사실 능력 있는 분들은 드러나기 마련이죠. 저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제도가 뭐 상사가 뭐 평가하고 이런 제도가 뒤집어 말하면 상사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KBS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가정입니다만은 능력치는 매우 뛰어나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은데 정치적 편향성이 아주 센 인물이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인사권자 되실 거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정책 편향성이 세다는 거는 어떤 의미이신지. 지금 사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심, 사장 후보님 갖고 계시는 의심 같은 걸 받고 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저는 이 KBS 직원들이 예. 정치적 편향성이 센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일부 조사에 따르면은 굉장히 다수가 지금 후보자님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이 세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저희가 이제 진영으로 많이 갈려진 예.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나 PD들 여기 또 이제 기자 출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예. 기사가 나간 다음에 사실 온갖 이 비난이 쏟아지기도 하고 비평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지향을 빼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프로페셔널한 정신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사들 중에서 보면 보도국장이나 아니면 주요 보직에 대해서 임명 동의제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그 KBS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이 2차적인 판단이 네. 인사권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이 두 가지를 법원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인사권이라는 건 당연히 인사권자가 어느 정도 주도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당연히 편향성 시비가 있을 것이고 지금 후보자님이 받는 것처럼 그 편향성 시비가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걸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구성원들이 갖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인사하실 때 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굴 지명해도 만약에 너무 아니라 생각하면은 임명 동의제로 부결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안전장치가 있으면 서로 합의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은 임명동의제의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예. 또 실행 과정에서 또 부정적인 측면이 또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노사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색 협의라는 게 말은 항상 쉽지만은 이미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저는 급하게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 한번 뭐 궁금하긴 하고요. 개혁신당에서 최근에 이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하면서 KBS 사장 임명되는 사람들은 방송 경력 10년을 의무화하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박민 사장 계실 땐 제가 뭐 참
여쭙기 죄송했지만은 후보자는 방송 경력이 30년 가까이 되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이 헌법상 네. 직업 자유의 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정해주시면 아마 제도가 시행될 거라고. 왜냐하면 KBS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몇 대를 보면 항상 KBS 내부 출신들이 임명이 됐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